당신의 공모주에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도하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작가님과 함께 1편 SSG닷컴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작가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 SSG닷컴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이 공모주를 잘 모르던 분들도 관심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미래에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공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주인공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컬리입니다. 아. 우리한테 마켓 컬리로 잘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컬리, 마켓 컬리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배토당 야컬두라고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토스, 당근, 야놀자, 컬리 두 나무까지 네. 이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혁신 플랫폼을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 컬리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우리 생활을 정말 많이 바꿔놓은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컬리가 있기 전까지는 새벽에 누가 우리 집 앞에 뭔가를 배달해 준다? 또 배달해 주는데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라 전날 저녁에 배달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게 와 있어.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먹고 싶은데라고 말했는데 이미 마트는 문 다 닫혀 있고 그쵸. 나가기는 싫고.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가 갖다 놔. 와. 얼마나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난 내일 치커리가 먹고 싶어 이랬는데 마트나 뭐 편의점에서 치커리를 언제 팝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침에 왠지 집에서 오븐에서 구운 크루아상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컬리에서 주문하면은 아침에 크루아상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뭐죠? 생지. 크루아상 생기가 집 앞에 와 있고 그냥 오븐에 돌리기만 하면 아. 크루아상이 구워져 나오고. 갑자기 프랑스가 우리 집 앞에 펼쳐지고. 네, 예. 좋은 세상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컬리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새벽 배송, 샛별 배송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한 장본인이기 네. 때문에 우리의 유통 혁신을 일으킨 마켓 컬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용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마켓 컬리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유명해서 네. 한 번씩은 다 써보신다길래 저도 한번 깔아서 써봤거든요. 또 신선식품 쪽에서는 또 컬리가 조금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자주 이용률이 비교적 뭐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내가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쓰는 건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희 투자 과거 이력들이 지나가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쓴다고 다 쓰는 건 아니죠. 네, 주변에도 쓰는지 살펴봐야 되고 네. 실제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이런 IPO 기업들은 어쨌든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분이 얼마나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맞습니다. 마치 저희 이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작가님은 이성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계시고 네. 저는 감성의 한 축을 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딱 이성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내가 써서 좋은 거하고 돈 벌어주는 건 다른 거죠. 네, 인기랑 상관없이 진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게 투자자들한테 궁금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아픈 컬리 대체 재무제표적으로는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작가님? 그 매출액은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요. 보라색, 2022년까지. 그런데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3년에는 적자 폭이 줄었다. 네. 줄어들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네.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월간 기준으로 컬리가 흑자 전환을 흑자 전환을 했다. 야.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빼면은 그래도 영업에서는 흑자를 했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네, 홍보를 많이 했죠. 네,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우리도 이제 흑자 기업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과연 이어질지는 좀 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흑자 달성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하겠다고 했다가 네. 못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돈을 진짜 잘 벌 수 있을까 그걸 좀 지켜보셨을 텐데 네. 흑자인 성공을 했습니다만 꾸준히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네.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 특히 이커머스 시장은 더 혹한의 시기를 경험을 했죠. 네. 경험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장외시장에서 6천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네. 절대 6천억에 팔지 않죠. 그렇죠. 저 같아도 못 팔아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하는 말은 주요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3조는 받아야 된다. 난 3조 받아서 팔 거야. 그렇죠. 네, 나는 최소한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3조는 받아야지 난 나가겠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생길 경우에는 보통 결말이 어떤가요? 작가님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띄우겠죠. 그죠? 마사지. 네. 마사지를 열심히 해서 네.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일단 상장하고 나면은 뭐 네. 쓰러지든 말든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제가 쓰러질 것 같네요, 작가님.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수혈을 받았고 아. 이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음. 하려고 지금 화장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잘 되고 있다고 알리려고 우리 흑자 났다라고 알렸죠. 그런 맥락에서 그쵸.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물론 너무 지금 이제 약간 안 좋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엑시트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는 엑시트예요. 맞습니다. IPO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IPO 성공을 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예. 흑자가 나지 않았지만 어. 이제 또 대표적으로 쿠팡의 또 사례를 한번 또 적용을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지난번에 SSG닷컴의 기업 가치를 산정할 그렇죠. 때도 쿠팡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잘 가고 있는 형님들의 기준을 대입해 봤을 때 마켓컬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쿠팡이 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PSR이 5.25배를 적용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2021년이었을 뿐이고 그렇죠. 그때는 뭐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동성의 시대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수적으로 PSR로 보겠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쿠팡은 1.58배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1.58배를 마켓컬리에 적용을 했을 때 매출에 적용을 해보면은 예. 현재 기준으로 시총은 만약에 상장했을 경우에 한 3조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아까 3조? 그 투자자들이 나 3조 정도는 받아야겠어 하는 거에는 부합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쿠팡은 조금 약간 예외적인 게 쿠팡은 지금 흑자 기업 이미 이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근데 컬리는 흑자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그렇군요. 이 쿠팡에 대비해서 네. 적용을 하면 이렇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또 중요한 건 다른 점은 쿠팡은 흑자 기업이다. 네. 그래서 작년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네. 우리 흑자 전환했어요라고 네. 이제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죠. 아. 우리 흑자 기업이고 앞으로도 흑자 될 수 있다. 쿠팡과 다른 점은 흑자 기업이 아니라는 점인데 네. 흑자가 된 순간부터 이걸 이제 많이 알리는 이유가 이제 쿠팡과 그렇죠.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쿠팡만큼 우리도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떤 기준이 되는 레벨을 맞춰야 되고 결국에는 흑자 기업이 그 기준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 IPO 정보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건 좋은데 이 투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보통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프리-IPO 전에 최소한 20-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경영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장을 했을 때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어쨌든 팔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대주주 그러니까 창업자의 지분이 너무 낮아 버리면은 투자자들이 쏟아낸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IPO가 또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보통 20-30% 정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대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김슬아 대표의 지분은 5.91%입니다. 그럼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지분율이 너무 낮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네. 지금은 50%가 아니라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건 김수라 대표지만 네. 실제로 회사 운영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수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모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업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알려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분 구조를 또 자세히 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군요. 왜냐하면 일단 결국은 IPO를 했을 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얼마나 될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의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뭐 3개월, 6개월, 1년 보통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의무 비율 확약이 없는 지분들이 언제 쏟아질까? 그리고 3개월 뒤에 얼마의 물량이 쏟아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IPO 그렇죠. 기업들은. 네. 그런데 김수라 대표가 만약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가 이 회사 계속 키울 거니까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럼 선언을 걱정하지 하고, 마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대주주들은 또 이런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의무 확약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보통 걱정 안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표의 지분이 아니라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다는 거는 최대한 빨리 팔고 나가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지분적인 면에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마켓컬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깜짝 코너로 늘 만들어둔 게 있죠. 5점 만점에 이 공모주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마켓컬리 몇 점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오! 공모를 한다라고 확정이 되면 네. 이미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그때쯤 되면은 우려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럭셔리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아. 흥행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이 아닌 이유는?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일단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경쟁이 좀 세다는 거예요. 경쟁이 좀 치열하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네. 공모주 흥행에는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이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그 데뷔 전부터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데뷔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보고 전략을 대응할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켓컬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2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락처 메일 주소 적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명란 눌러보시면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모주 청약,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